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문자 폭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포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의원은 본인이 10만 개 이상 받았다라고 인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봤어요, 저도. 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고 동시에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가 이례적으로 신속 심의에 나서면서 또 한 번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늑장 대응으로 질타를 받아왔던 방심위가 이번에는 민심에 좀 반하는 그 대응을 내놨다라는 건데요. 방심위가 무슨 조치를 어떻게 취한 걸지 효력은 있을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게 있잖아요. 개딸 여러분. 네, 어제 여기서 올랐는데요. 꽤 이슈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 김재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라는 걸 강조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관련 내용에서 문자 폭탄을 멈춰달라라고 호소를 했던 겁니다. 네, 근데 다 개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자를 보냈던 분들은 다 전 국민은 개딸을 취급을 하지 말아라라는 반응도 있었고 또 개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의 생각을 전달한 거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가 중대사를 회피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를 표출한 행위였는데 이걸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또 당 최고위원으로서도 회피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문자 폭탄의 시작은 지난 5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하고 나서 바로 민주노총이 문자행동 사이트를 개설을 했는데요. 네. 접속을 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이 나오고 이름을 누르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연동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였는데요. 결국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순식간에 공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소셜미디어 또 지역 카페까지 자발적으로 공유가 이루어졌는데요. 예. 특히 민주노총 사이트를 참고해서 일부 누리꾼들이 만든 개별 단체 문자 사이트도 개설이 됐었습니다. 또 녹색당에서도 비슷한 형식의 문자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는데 지난 주말 국회의사당 앞에 집회 현장에서도 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안 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또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 당시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돌아와 달라, 투표를 해달라라고 문자를 보내는 모습도 있었고요. 탄핵 투표가 불성립이 되면서부터는 항의성 문자를 보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문자 행동은 성난 민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동시에 지금도 상당히 광범위한 형태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탄핵안이 폐기되고부터 거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이 뭐 휴대전화를 100% 충전을 해도 보조 배터리가 없이는 2시간도 버티지 못한다라는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뭐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행위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내로남불이다라는 반응을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선거철만 되면 허락도 없이 유권자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도 걸어오고 문자도 보내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국민들이 의원들한테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것뿐이다라는 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똑같은 투표 동료다. 네, 답장을 좀 늦게 보낸 거다. 그렇네요. 네, 위트 있는 반응이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방심위는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드물게 빠른 조치를 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이트를 삭제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민원을 제기했던 5일 당일날 2시간 만에 굉장히 긴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네. 그 문서를 살펴봤더니 사회 법익 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일 심의에서도 이 문자 행동 사이트를 두고 사회적 법익 침해가 맞다라는 만장일치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당시 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 이런 식의 심의 요청이 이전에도 들어온 적이 있었냐라고 했고 이 사무처가 대답을 한 게 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그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당 의원 129명의 전화번호가 유포된 적이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탄핵투표라는 게 결국은 헌법상 비밀 투표인데 의원들의 개인적인 그런 결정에 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한 거죠. 그럼 민주노총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어떤 조치를 내린 거예요? 네, 민주노총의 입장을 물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이트를 삭제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았고 현재 그 사이트는 삭제가 된 상황인데요. 예. 그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이제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번호 공개되는 게 여러 개 있는데요. 네, 공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사람들한테 우리의 요구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반영을 해달라라고 어떤 표현의 자유를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